안녕하십니까, 신의선 정훈입니다. 오늘은 우리 상담 실장님의 부탁으로 수술 전 주의사항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술 일주일 전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약품 또는 건강식품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비타민은 A부터 K까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비타민 E의 섭취를 자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E는 비타민 K의 흡수를 방해하는데, 비타민 K는 아주 중요한 응고 역할을 하는 비타민입니다. 그리고 아스피린과 혈액순환제 또한 출혈소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됩니다. 이는 혈소판의 어떤 기능을 억제시키는 작용 때문입니다. 피임약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의 역할을 하는 호르몬제입니다. 이런 호르몬제가 결국은 여성분들의 자궁 내막의 어떤 증식을 억제시키거나 배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신적인 출혈 경향을 일으키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수술 전에는 금하셔야 됩니다. 콜레스테롤제 또한 섭취를 수술 전 적어도 일주일 사이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약 또한 혈소판의 기능을 억제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드시는 건강식품, 대표적으로 오메가3 그리고 홍삼, 이런 식품 또한 자제를 하셔야 되는데요. 오메가3 같은 경우는 특히나 혈소판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억제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조심해서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홍삼 같은 경우도 혈액순환을 돕는 대신에 출혈 소견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여드름약 같은 경우도 출혈 소견을 일으키는 소지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데 코 수술 같은 경우, 특히 코볼 축소를 하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 수술 후에 심박 부위에 여드름에 의해서 생기는 피지가 차서 흉터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볼 축소를 계획하신 환자분들은 저희들이 수술 전 2, 3일 정도에 처방을 내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좀 복용을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반면에 수술 당일까지 복용해야 될 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혈압약입니다. 혈압이 오르면 수술 중에 출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혈압약은 꼭 복용하시고, 그 외에 당뇨약, 그다음에 갑상선약, 이런 약들은 꼭 당일까지 복용을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장질환, 특히 부정맥 같은 약 경우에는 복용을 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외에 반드시 복용할 약에 대해서는 혹시나 드시는 약이 있으면 처방 받으신 병원에 문의를 하셔서 확인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품 외에 수술 당일날 오셔서 반드시 주의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금식입니다. 모든 수술에 있어서 금식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보통 수면 마취나 전신 마취를 할 때는 반드시 금식이 중요합니다. 보통 수술 전 4시간부터는 금식을 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수술 중에 위에 내용물이 있으면 역류에서 혹시나 위가 수축되거나 경련을 일으켜서 마취 중에 위의 내용물이 역류돼서 올라와서 기도를 막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위를 비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술 전에 4시간부터는 금식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에 메이크업, 즉 화장은 당일날은 안 됩니다. 화장 때문에 소독약이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기 힘들고요. 그리고 화장에서 생기는 미세한 가루들이 수술 부위에 알러지를 일으키거나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얕은 화장이라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 송전 연작은 크게 문제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특정 눈 수술에 있어서는 속눈썹이 짧은 것보다는 약간 긴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속눈썹 연장을 받으신 경우 굳이 제거하고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컬러 렌즈는 일반 국소 마취로 하는 수술에서는 괜찮지만,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 간혹 렌즈가 수면 마취 중에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눈에 상처를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면 마취가 필요한 수술에 있어서는 렌즈는 하지 않고 오시거나 아니면 수술 전 직전에 제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매니큐어 같은 경우는 국소 마취 시에는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전신 마취나 수면 마취 때는 매니큐어는 하고 오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수면 마취나 전신 마취에 있어서 산소 포화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주로 손톱이나 발톱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니큐어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 아끼시는 경우라면 이제 최소한 2군데 정도는 좀 제거하고 오시는 게 필요합니다. 위생도 중요하겠죠. 수술 이후에 수술 부위나 또는 얼굴 전체적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은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 충분히 면도를 하고 오시고 또 샤워도 충분히 좀 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수술 이후에 며칠 동안 씻지 못하고 면도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관리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외적인 부가적인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상 부분이 또 의외로 중요할 수 있는데요. 될 수 있는 대로 통이 큰 옷을 입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등이 상의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데 수술 후에 혹시나 무통 마취를 착용하고 퇴원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무통 마취를 한 채로 옷을 탈의하거나 또는 차게 하실 때 편할 수 있도록 위에 상의가 통이 큰 옷을 입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윤곽 수술을 위해 퇴원하실 때는 얼굴 부위에 붕대로 감고 퇴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가릴 수 있게 후드 같은 큰 모자가 있거나 또는 이제 그게 아니라면 큰 머플러로 조금 얼굴 부위, 머리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가릴 수 있는 그런 복장을 하고 오시는 게 편하십니다. 그리고 두피, 머리카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수술 중에 안면 거상이라든지 내시경이죠. 그리고 안면 윤곽정의 광대 같은 수술, 두피 쪽에 절개가 들어간 수술의 경우에 수술 이후에 적어도 2주 또는 2달가량은 염색을 못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수술 직전에 미리 염색을 하고 오시면은 어느 정도 불편함을 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코 수술을 계획하고 준비하러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경 착용은 금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경에 의해서 코에 보형물이 이제 위치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직후부터 2달 동안은 피하셔야 됩니다. 특히 선글라스로 코 부위를 가리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안경은 준비하시지 마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술 직후에 주의해야 될 사항은요. 자가운전은 금지입니다. 혹시나 혼자서 차를 가지고 오셔서 수술 끝나고 다시 혼자서 스스로 운전을 해서 귀가하시려고 계획하신 분들이 있다면 특히 수면 마취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리운전을 소개 서비스라든지 또는 특급 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마취나 전신 마취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자가운전은 피하시고 보호자와 동행가 오시거나 대리운전 서비스를 통해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오셔서 1박 이상의 숙소를 원하시는 경우 저희 병원에서 숙박시설 예약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그것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환자분들에 따라 특별한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생리기간 중에는 대부분의 수술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간단한 눈수술 또는 절골이 필요하지 않은 코 수술은 생리기간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주로 생리와 생리 사이에 중간 부분, 경계 부분의 기간을 이용해서 수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의 경우에 임신 중의 기간에는 대부분의 수술은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약한 약이라 하더라도 혹시라도 모를 태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수술 전 주의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비록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을 있는 잔소리라 생각하시고
잘 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하시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손 정훈이었습니다.